이번 영상에서는 에어3를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DJI 드론을 처음부터 구입하신 분들은 DJI 드론을 사용하시는데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으로 DJI 에어3를 구입하신 분은 조종기 화면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처음으로 에어3 같은 좋은 드론을 샀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종기 화면에 표시된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드론과 조종기 전원을 켜면 표시되는 조종기 화면입니다. 물론 조종은 두 개의 스틱으로 하지만 조종기 화면에 나타난 기능을 익혀놓으시면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비행 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의 위치와 각각의 기능을 미리 알아두어야 비행 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점땡땡땡이를 누르시면 5가지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기능들은 드론의 세부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GPS 신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에어3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GPS와 갈릴레오 그리고 베이두를 사용하고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GPS는 미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고 갈릴레오는 유럽연합에서 운영 중이며 베이더는 중국에서 운영 중이죠. 현재 32개의 위성과 연결되어 있어 신호가 아주 강한 것을 알 수 있죠. 위성은 조종기와 드론을 켜면 연결이 되는데 신호가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위성 연결 상태를 보시면 충분히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17개의 위성이 연결되자 흰색으로 바뀌고 25개가 연결이 되자 홈포인트 업데이트가 됩니다. 마침내 드론이 이륙 지점을 기억하고 저장을 한 것이지요. 이제 안정적으로 위성이 연결되었으니 이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륙을 해야 RTH 작동 시 드론은 이륙 지점으로 알아서 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위성이 불완전한 상태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륙을 하면 귀환 시 이륙한 지점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께서는 반드시 위성이 연결된 후 홈포인트가 업데이트되었다는 멘트가 뜨면 이륙시키세요. 그 다음 바로 옆 아이콘은 비전 센서 상태를 알려줍니다. 현재 모든 방향에 비전 센서가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현재 비전 센서를 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안전 메뉴에서 장애물 회피 동작 선택사항 중 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비전 센서를 활성화시켜 비행 시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하도록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한 후 다시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비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콘 색깔도 흰색으로 바뀌었죠. 정지를 선택해도 비전 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비행 시 장애물이 나타나면 드론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 정지하죠. 비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 아이콘의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센서가 꺼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조종기의 신호 상태를 알려줍니다. 현재는 드론과 조종기 신호가 강하여 연결이 잘 된 상태죠. 하지만 비행거리가 멀어지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안테나 표시가 약해지거나 끊기는 경우를 표시해줍니다. 비행할 때는 안테나 신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기는 경우는 메시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만약 신호가 끊긴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귀환하는 기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드론의 배터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항상 비행 시에는 비행 잔여 시간만 잊지 마시고 5분 정도 여유를 두세요. 즉, 현재 39분 정도 비행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35분 정도만 비행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비행 중을 누르시면 비행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RTH 고도나 최고 고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이곳을 누르시면 신속히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상태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론의 저장 공간인데요. 드론에 SD카드를 삽입한 경우 왼쪽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오른쪽은 드론 자체에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8GB 정도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죠. 하지만 드론으로 많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실 경우는 외부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꼭 삽입시키신 후 비행하세요. 이것은 비행 모드입니다. 조종기에 있는 M모드, C모드, S모드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모드는 시내 모드라 하고 M모드는 일반, 그리고 S모드는 스포츠 모드라고 하죠. 선택하는 모드에 따라 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C모드가 가장 느리고 M모드는 보통 속도, S모드가 가장 빠르답니다. 특히 S모드에서는 장애물 센서가 작동한다니 참고하세요. 왼쪽 측면에 있는 도로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웨이포인트 비행 계획이라고 뜹니다. 이것은 경로를 저장하여 수시로 같은 장소를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추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H 글자 아이콘은 드론을 착륙시키는 아이콘입니다. 왼쪽 아이콘은 비행 장소에서 그대로 하강하여 착륙하는 것이고 오른쪽 아이콘은 이륙 지점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거지요. 대부분 리턴 투 홈 키를 사용합니다. 물론 조종기에도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면 드론은 비행을 멈추고 이륙 지점으로 귀환합니다. 귀환을 취소하고 싶으면 빨간 X 버튼을 누르거나 조종기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이 버튼을 눌러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이륙 지점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설정 메뉴에서 귀환하도록 미리 세팅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노출값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화면상에서 거슬리면 X표를 눌러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괜히 없앴다 싶으시면 메뉴에서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중간에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아까처럼 히스토그램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비행에 많은 정보를 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터치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커지죠. 지도는 손가락으로 벌리거나 오므려주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배경을 터치하면 지도가 작아지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레이더로 바뀝니다. 드론의 비행 방향과 홈포인트 지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지도로 바뀝니다. 이것은 현재 드론이 이륙 지점으로부터 고도 몇 미터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숫자는 이륙 지점으로부터 현재 드론의 이동 거리를 알려주고 있죠. 현재 이 드론은 고도 73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륙 지점으로부터 113m 떨어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작은 숫자는 드론이 이동할 때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즉 상승하강 속도와 전후진 시 초속을 표시해줍니다. 저장 공간을 누르면 드론에 있는 외부 저장 장치와 드론 내부에 있는 내부 저장 장치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19GB 중 14GB의 저장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에어3는 기체 내에 8GB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8GB의 저장 공간이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를 보시면 9999장 이상의 사진 파일을 저장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일 형식을 눌러보시면 JPEG 파일과 RAW 파일 그리고 JPEG와 RAW 파일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저장할 경우 저장 공간이 4738장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잘 아시겠지만 RAW 파일은 JPEG 파일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많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JPEG 파일과 RAW 파일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으시다면 위 추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진 편집이나 보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반드시 RAW 파일로 보관해두세요. EV는 노출 값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마이너스 쪽으로 숫자를 선택하시면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플러스 숫자를 선택하시면
화면이 점점 밝아집니다. 태양광이 많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 노출값을 적절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프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즉, 수동 모드입니다. 아까와 화면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를 눌러볼까요?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길 누르면 수동으로 바뀝니다. 수동으로 이리저리 움직이자 화면의 색상이 달라지죠. 이것은 색의 온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드론 촬영 시는 무조건 자동으로 해놓으세요.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참고하세요. 여기에서는 파일 형식뿐만 아니라 사진 비율과 사진 해상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셔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카메라 ISO 값과 셔터 스피드까지 설정할 수 있죠. 수동 카메라 작동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행 중에 수동으로 촬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동으로 촬영하시고 후보정을 위해 로우 파일을 저장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ISO 값과 셔터 값이 적절한 값이 되면 아래 노출 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즉 0.0 값이 되면 최적의 촬영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를 누르시면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사진 대신 동영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저장 공간 등 메뉴가 조금 달라졌죠. 저장 공간은 동영상 촬영 시 4시간 30분 정도 저장할 수 있죠. 영상은 1080p 30프레임이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영상의 화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80p와 4K 그리고 프레임도 선택할 수 있죠. 9:16 비율의 1080p와 2.7K를 선택하면 세로 모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미니3 프로의 경우 세로 모드 촬영 시 카메라를 세로로 회전시킬 수 있지만 에어3 카메라는 세로로 회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세로 모드로 촬영이 가능한 거죠. 영상 화질의 선택에 따라 저장 공간의 시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고화질을 선택할수록 저장 공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종기 화면 우측 하단 부분에 많은 기능이 있으니 꼭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카메라 자동 포커스와 수동 포커스 기능인데 자동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에어3의 카메라 중기능 버튼입니다. 에어3는 2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죠. 35mm로 환산할 경우 24mm 광각 카메라와 70mm 미디엄 망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는 줌이 지원이 안 되네요. 동영상 모드에서는 최대 3배와 9배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조종기의 다이얼을 통해 부드럽게 줌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왼쪽 다이얼을 돌리면 짐벌 카메라가 상하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눈금이 표시됩니다. 짐벌이 움직이는 각도를 표시해주는데 0도일 때는 카메라가 수평 상태라는 뜻이지요. 사진 촬영을 선택하면 버튼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흰색 버튼을 터치하면 사진이 촬영되지요. 물론 조종기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선택하면 촬영 버튼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버튼을 터치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 더 터치하면 녹화 중지가 됩니다. 바로 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어3 조종기의 화면에 있는 아이콘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